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현대지성 출판 엔도 히데토시 지음의 치매 전문의도 실천하는 치매 예방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35년 이상 치매를 연구한 일본 최고의 치매 전문 의사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의 논문 치매 예방, 치료, 관리에 공개된 치매 발병 9가지 위험 요인을 기초로 치매 전문의인 저자 자신도 직접 실천하는 쉽고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여러 내용 중에 치매를 일으키는 9가지 원인, 그리고 Q&A를 통해 치매 예방 방법을 소개한 내용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9가지 위험 요인. 개인의 노력으로 치매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오늘날은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과거에 비해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 따라서 65세에 퇴직하더라도 평균 20에서 25년을 더 살 수 있다. 어떻게 이 긴 시간을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2017년 7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랜싯에서 치매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도를 높이는 다양한 요인 중에 개인이 노력하면 피할 수 있는 치매의 9가지 위험 요인을 밝혀냈다. 9가지 위험 요인은 나이대별로 나눌 수 있다. 65세 이상 노년기의 위험 요인은 흡연, 우울, 운동 부족, 사회적 고립, 당뇨병이다. 65세면 퇴직 후인데 이때 집에만 머물러 운동량이 부족해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바로 치매로 이어진다. 흡연자는 담배를 끊어야 하고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고위험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치매 발병과 관련 있는 우울증에 걸리면 기분이 가라앉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다. 집에서 지내면서 일이나 취미를 손에서 놓아버리는 경우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정년 후에도 일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지속해서 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 치매의 9가지 위험 요인으로는 소화기에는 교육 조기 중단, 45세에서 60세 중년기에는 고혈압, 비만, 난청, 65세 이상 노년기에는 흡연, 우울증, 운동 부족, 사회적 고립, 당뇨병이 있다. 40에서 50대부터 예방해야 하는 치매. 노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방책을 실천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소화기의 치매 위험 요인인 교육 조기 중단을 막기 위해 어릴 때부터 노력해야 한다. 단, 현재는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므로 이 교육을 모두 완수한 사람은 저학력이 아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충족하기 쉬운 기준이지만 의무 교육을 넘어 어른이 되고 나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의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그 후로도 학업을 이어온 사람일수록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 소화기의 치매 위험 요인은 의무 교육으로 해결되지만 문제는 중년기이다. 이 시기의 위험 요인은 고혈압,
비만, 난청 세 가지가 있다. 흔히 40에서 50대는 치매를 노인이 걸리는 병이라 치부하며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초록이 치매를 제외하고 치매에 걸리는 연령대는 거의 70대 이상이다. 물론 40대라는 나이에 치매가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것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고혈압, 비만, 난청을 40대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치매 위험도가 높아진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나이가 들어 혈압이 더 높아지면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도 더 높아진다. 따라서 혈압은 정상인 130에서 80, 그 이하를 목표로 하고 적어도 고혈압에 해당하는 140에서 90보다 아래여야 한다. 고혈압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고혈압일 확률이 높다. 비만을 방치하면 당뇨병에 걸리기도 쉽고 노년기에 치매 위험도도 높아진다. 난청도 주의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 귀가 안 들리는 것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르면 50대에도 보청기가 필요할 만큼 빠르게 난청이 진행된다. 일찍이 발병한 난청을 방치해 둔 채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면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줄어들어 결국 우울증이나 치매로 이어진다. 혈압약은 꼭 챙겨 먹자. 나는 정년 후에도 비상근 형식으로 몇몇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지만 현직 일 때 비해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나머지 여가 시간은 요리, 골프, 수영을 배우는 데 쓴다. 이러한 시간 활용으로 운동량도 늘리고 사회적 고립도 방지하면서 우울증까지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0에서 50대부터는 고혈압과 비만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나는 이전부터 혈압이 높아 50대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우선 염분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해서 혈압을 낮춰야 하지만 그래도 힘들 때는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 수많은 혈압약 중 ARB라는 약이 치매 위험을 가장 많이 낮춰준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서 나도 이 약을 먹는다. 규칙적인 혈압약 복용이 귀찮을 수도 있는데 고혈압을 치료하고 그에 따른 치매 위험을 줄이려면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려야 한다. 비만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울까? 사람마다 체형이 다른 만큼 적정 체중도 제각각이니 줄이고자 하는 목표 체중을 자신의 30대 무렵 몸무게로 설정한다. 나는 일이 바쁘기도 해서 가끔 조깅을 하거나 골프 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60대 중반인 지금 30대 무렵과 비교하면 10kg 정도 체중이 늘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10kg을 감량하면 몸이 받아들이기 힘드니 일단 5kg 감량이 목표다. 중년기에는 성인병 대책을 확실히 세우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비만 등 성인병 진단을 받았다면 과식과 과음에 유의하자. 이런 진단은 머지않아 고스란히 치매 요인이 된다. 중년기에 성인병을 극복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성인병 극복 방법 중 하나인
식단 조절을 살펴보자. 하루에 먹는 식사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혈압이 높다면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해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식단을 재점검해 보자. 나도 염분 섭취에 주의하고 있다. 40에서 50대의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 지질혈증, 즉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거나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비정상 상태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살이 찐 사람은 식사량을 제한해 체중을 조절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다이어트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60대 중반을 넘으면 식단에 관한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보다도 균형 잡힌 식단을 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보통 살이 찔까봐 기름진 음식을 피하거나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신체 활동이 줄어드니 밥 대신 채소를 주식으로 불균형한 식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식단이야말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인다. 60대 중반부터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자. 나는 40에서 50대부터 성인병을 예방하려는 생각으로 식단을 조절했다. 친목 모임이나 회식 때문에 의도치 않게 과식했을 때는 다음날 식사량을 줄이는 시기였다. 60대 중반인 지금은 식사할 때 2가지 규칙을 꼭 지키려고 한다. 첫째, 의식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려고 애쓴다. 둘째,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을 짜려고 노력한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기와 근육과 피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 근력이 감소한다. 이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아무 대처도 하지 않으면 마침내 허약 상태가 되고 몸을 지탱하는 하반신 근육이 약해져 넘어지기 쉽다. 고령자는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 상태가 되거나 오랫동안 자리에 꼼짝 않고 누워만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걷지 못하면 치매 위험은 한층 심각해진다. 60대 중반이 지났다면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자. 가능한 한 다양한 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다양한 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육류와 생선, 우유와 유제품, 달걀, 청국장, 콩류가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육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감소증을 예방한다는 이유에서라도 육류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고기를 먹는다. 다양한 식단도 중요하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국립장수의료센터의 연구 결과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해 나도 콩류, 우유, 채소, 해조류, 등푸른 생선을 골고루 먹고 있다. 치매 예방에는 카레와 감귤이 좋다.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카레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카레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도 여럿 있다. 실제로 나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카레를 먹는다. 카레의 재료 중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은 강황이다. 향신료인 강황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쿠르쿠민이 들어있다. 이 성분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식품은 감귤류다. 감귤은 쿠르쿠민처럼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돕는 노빌레틴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카레와 감귤을 소개했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두 식품만을 계속 먹으면 영양소의 균형이 파괴되어 다른 병에 걸릴 수 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건강에 좋다는 한두 가지 식품만 많이 먹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을 짜야 한다. 여러 가지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에 카레와 감귤류처럼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식품을 추가해 식단을 짜는 것이 현명하다. Q&A로 배우는 치매 예방. 흔히 말하는 두뇌 트레이닝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게임기를 사용해 지금까지 5년 이상 꾸준히 두뇌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60대 여성. 아직 입증된 바는 없지만 두뇌 트레이닝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도 인지기능 트레이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치매 전문의인 나도 좋다고 생각한다. 멍하니 수동적으로 TV만 보는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 두뇌 트레이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치매 예방을 기대할 수 있는 트레이닝법은 머리를 제대로 써서 문제를 푸는 활동을 이용한 것이다. 단순히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어 반응 속도만 높이는 게임에서는 치매 예방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생각한 후 답하는 문제라도 같은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는 의미가 없다. 요령을 익히면 반사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단순 계산만 반복해서는 인지 기능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논문도 있을 정도다. 타성에 젖어 있지 말고 항상 새로운 문제나 게임에 도전해보자. 답변. 두뇌 트레이닝에는 치매 예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반사신경의 반응 속도를 다투는 게임보다는 머리를 써서 생각하는 게임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사회적 고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대단한 취미도 없거니와 사람 사귀는 것도 서툴러서 노후에 그냥저냥 TV만 보면서 허송세월 할까봐 걱정입니다. 50대 남성. 일하는 중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움직이니 괜찮지만 퇴직 후에는 집에서 꼼짝 않고 외출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생활 리듬이 무너져 우울해지기 쉽고 대화도 줄어 치매 위험이 커진다. 퇴직하기 전에 은퇴를 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대단한 취미가 아니어도 학창 시절 뭔가에 몰입했던 기억은 없는지 곱씹어 보자. 예를 들어
사진을 좋아했다면 야생 조류 사진이나 시골 마을 사진을 촬영하러 가는 건 어떨까? 열차에 관심이 있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정처 없이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거나, 음악을 좋아했다면 과감하게 악기를 배워봐도 좋다. 흔치 않는 취미 생활이라도 어딘가에는 동호인이 꼭 있을 것이다. 그래도 취미가 없다면 동물, 특히 개를 키워보는 방법도 있다. 동물과 친해지는 것은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어렵지 않고, 동물을 돌보다 보면 고독감도 사라진다. 개는 매일 아침 산책이 필요해 덕분에 생활에 리듬이 생긴다. 건강한 개를 키운다면 그 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빨리 걸어야 해서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다.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도 만들어진다. 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람과의 유대가 생기는 것이다. 억지로 사람을 사귀려 애쓰지 말고 산책 중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기회를 얻는다는 정도로 생각하자. 계속되는 수면 부족으로 밤낮이 바뀌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지속하면 치매에 걸리기 쉬울까요? 40대 여성. 최근 들어 수면 부족과 치매 위험의 관련성 연구가 크게 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뇌 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뇌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기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라 일컫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창 일할 나이인 40에서 50대에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그때부터 베타 아밀로이드가 서서히 쌓일 가능성이 있다. 수면 시간은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좋지 않다. 단, 수면 부족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어야 치매에 걸리기 쉬운지에 관한 데이터는 아직은 없다. 앞으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면 시간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확보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잘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바람직하다. 아버지가 곧 80세가 됩니다. 옛날 뿐이라 탄수화물 섭취가 과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단 것도 좋아하고요. 40대 남성. 탄수화물 섭취가 많다는 것은 쌀밥을 많이 먹고 반찬은 덜 먹는다는 말이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슈 대학이 후쿠오카현 히사야마초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 치매 예방을 위해 섭취량을 늘려야 할 식품으로 녹황색 채소, 우유, 유제품, 콩, 콩제품, 담색 채소, 해조류, 과일, 생선, 감자, 달걀 등이 있었다. 반면 쌀과 술은 줄여야 할 식품이었다. 쌀밥을 먹는 습관이 치매 예방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전통적인 밥상에서 쌀밥이 다른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쌀밥을 먼저 먹으면 배가 불러 반찬을 먹기 힘들다. 따라서 반찬을 먼저 집는 식으로 먹는 순서를 신경 써보자. 일주일에 한 번은 카레를 먹는 것이 좋다. 카레의 재료인 강황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쿠르쿠민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막는다.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브로콜리, 토마토, 가지, 녹차, 홍차 등에도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61세인 남편이 수면 중에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어 렘 수면 행동장애가 아닐까 염려됩니다. 최근에 루이 소체형 치매에 걸리면 수십 년 전부터 렘 수면 행동장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아버지는 60대 후반부터 치매였습니다. 렘 수면 행동장애란 얕은 잠을 자는 렘 수면 시간 동안 꿈의 내용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잠자는 중에 큰 소리로 잠꼬대하거나 웃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기도 한다. 루이 소체형 치매는 인지기능장애, 환시 증상, 파킨슨병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치매 유형으로 전체 치매의 5% 가까이 차지한다. 61세라는 나이가 걱정이라면 치매 검사를 받아도 좋다. 본인이 동의하면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도록 한다. 빨리 진단받으면 빨리 대처할 수 있어 그만큼 발병을 늦출 수 있다. 루이 소체형 치매 전문의가 있는 대학 병원이면 더 좋다. 상담자 남편의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학계에서 루이 소체형 치매를 인지하기 전이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이라면 남편의 아버지도 루이 소체형 치매로 진단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가 지나치게 논리적이면 앞으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50대 여성. 분명 성격과 치매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하지만 논리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 논리를 바탕으로 머리를 써서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해석한다면 지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있는 성격이다. 이런 습관은 인지 예비능을 늘려 치매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자신의 논리만 앞세우는 고집 센 성격이라면 주위 사람이 꺼릴 것이다. 주위 사람이 싫어할 만큼 자신의 고집이 지나치면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없어 마침내 고립감에 빠질 우려가 있다. 고령자에게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 요인이 되므로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와는 달리 오래 고민하지 않는 성격인 사람, 기분 전환에 능숙한 성격인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한다. TV에서 유명한 치매 전문가가 자신도 치매라고 말하는 특집 방송을 보았습니다. 전문가도 치매를 막을 수 없다면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요? 치매 연구의 1인자이자 하세가와식 치매 문진표의 개발자로도 유명한 하세가와 가즈오 선생의 이야기다. 그는 2017년 88세에 스스로 치매인임을 밝혔고 다른 치매 전문가가 그의 치매를 진단해 큰 주목을 받았다. 하세가와 선생은 치매 연구의 1인자이지만 90세 가까이 되면 누구라도 치매 위험이 커지기 마련이다.
물론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에 유의할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발병 우려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나는 그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위 사람이 선생의 증상을 이해하고 잘 대응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치매를 예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치매를 알아도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치매와 공생할 수 있는 사회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떨어져 사는 80대 부모님의 치매가 염려됩니다. 다리와 허리가 약해진 데다 추운 곳이라 겨울에는 외출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주세요. 50대 여성. 치매 예방을 위해 운동은 필수적이다.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는 되도록 밖으로 나가서 빠르게 걷는다. 도저히 어렵다면 실내에서 걷기가 가능한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 않는 제품도 많이 나와 있다. 의자나 책상에 손을 대고 스쿼트를 해도 좋다. 외출 횟수가 줄어들면 타인과 소통도 줄어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떨어져 사는 부모님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통화하는 것은 어떨까? 화상 통화를 하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어 좋은 자극이 된다. 손자가 있는 분이라면 더욱 효과적이다. 고령이어도 터치식의 태블릿 PC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의 ATM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면 태블릿 PC도 기본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게다가 새로운 기기 조작을 익히는 활동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악기 연주처럼 손끝을 세심하게 사용하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 좋을까요? 만일 예방이 된다면 기타나 피아노를 배워볼까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은 환영한다. 단순히 손끝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듣고 틀린 지점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틀렸다고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재빨리 수정하려고 한다. 틀리면 수정하는 두뇌 사용법이 치매 예방으로 이어진다. 악기 연주와 마찬가지로 사교 댄스나 어학 공부도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활동들도 수정하는 힘과 관련이 있다. 사교 댄스를 추다가 상대의 발을 밟았다면 2번은 밟지 않으려고 열심히 연습한다. 어학 공부도 한 번 문법을 틀리면 2번은 틀리지 않으려고 주의한다. 의식적으로 틀린 점을 수정하려는 생각이 뇌를 활성화한다. 나이가 들면 틀리는 경험 자체가 줄어든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잘못되면 수정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게 좋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의도 실천하는 치매 예방법의 일부를 들어보셨습니다. 치매는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충분히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일상에서부터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
그리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새로운 도전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질환일 것입니다. 소중한 당신의 시간, 오늘도 위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